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하며 개천절과 한글날 불법 집회 강행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교계도 한가위 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원행 스님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주요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대표적인 힐링푸드로 꼽히는 사찰 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얀마에서 사찰 음식을 함께 만들고 체험하는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전남 구례 사성암에서 수해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천도하는 위령제가 봉행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청각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형상화한 만다라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고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하며 개천절과 한글날 불법 집회 강행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교계도 한가위 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확진자 수는 아직까지 100명 선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은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 올해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닷새 동안 전국 각 여행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염려하며 여행 자제도 권고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했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는 어떠한 형태로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입니다. 집회를 개혁하고 있는 단체들은 이제라도 무모한 행위를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 모임 행사는 여전히 금지되며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 등도 해당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고 정부와 종교계 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방역 협의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불교계 역시 한가위 연휴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조계종은 추석에 고향 대신 사찰을 찾아 합동 차례를 지내는 시민들에게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이냐 진정이냐 사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으로 남북관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을 발언하는 3차 기도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지난 7월 1일 기도정진 입제식을 시작으로 2차 기도정진을 회항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3차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민추본의 평화통일 발언 3차 기도정진은 민추본 회원들과 민추본 통일교육 수료생, 불자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 복원 13주년을 맞는 10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남북관계 긴장 국면 속에 불교계는 남북 불교 교류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화 복원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지 2주년을 맞았는데요.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지 불사 등 각종 불사와 목적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원행 스님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주요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2년 전 새롭게 출범한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종단의 안정이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종단의 운영 기조는 불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6대 집행부는 코로나19 등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계종은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건립 등 100만 원력 불사의 핵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100만 원력 결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로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기공식을 통해 동조들에게 한국 불교의 변화와 희망을 전달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관계 당국 그리고 정치권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단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에 발맞춰 조계종은 세종, 위례 신도시 등 거점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본격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종단의 최대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12.7 법난 기념관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9개월 만에 열린 원로 회의에서 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7 법난으로 인한 불교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인 기념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행 스님이 취임 초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온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임기 후반기에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원행 스님이 이끄는 36대 집행부가 코로나19 시대 국난 극복에 앞장서면서도 100만 원력 결집 불사 등 종단 주요 불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 역량을 얼마만큼 모아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가 고양시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를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행사에는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도원 스님, 사무총장 대덕 스님,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국난 극복을 위한 의지를 한데 모았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미래를 향한 발전과 감각적 행복에만 치중하여 자연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오랜 질서가
붕괴되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지치고 또 민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고양시 불교 사업연합회가 코로나19 종식과 또 우리 고양 시민들의 행복 기원을 위한 영산제를 이렇게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번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와 시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쌍계사 금당선원 선원장을 역임한 벽봉 스님이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담은 선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로브이와 선서화집 소식 등 2권을 펴냈습니다. 종합수행 지침서인 그대는 늘 새로브이는 5개의 장에 걸쳐 선시와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하며 100여 편의 선서화가 담긴 소식은 스님이 수행하며 공부한 것을 정리해 기록한 그림 법문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전생서부터 같이 정말 호기한 도를 같이 닦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는 오신 분들에게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선방수자로 살아온 벽봉 스님은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고 현재는 봉선사 보림선원에서 참선 정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대표적인 힐링푸드로 꼽히는 사찰 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얀마에서 사찰 음식을 함께 만들고 체험하는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찰 음식 전문가 여거 스님이 두부를 먹기 좋게 자르자 미얀마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현지인들이 실시간으로 따라합니다. 한국 불교문화사업단과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BBS 불교방송이 함께 개최한 제1회 한국 사찰 음식 소개전 현장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 미얀마에서 각각 실시간 이원 생중계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찰 음식 소개전을 통해 한국의 불교 문화를 미얀마에 소개하고 양국 국민들이 이를 매개로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1700여 년의 한국 불교 역사와 함께 생명의 밥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사는 SNS로도 생중계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비된 메뉴는 미얀마에서도 식재료를 쉽게 구해 만들 수 있는 두부 소박이 튀김과 콩국수, 고수 겉절이, 음식과 재료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 여거 스님의 차분한 강의에 참가자들 모두 손쉽게 요리를 완성합니다. 특유의 향이 있어서 스님들이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절 채마밭 한쪽에 스님들이 직접 심고 가꾸어서 봄, 가을에 오늘과 같이 겉절이와 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사찰 음식을 배우고 맛볼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거 스님이 화상 너머로 전한 사찰 음식 강의와 요리법 시연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한국의 전통 사찰 음식이 지닌 자연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이때 한국과 미얀마 양국이 사찰 음식을 고리로 문화적 교감을 나누고 사찰 음식의 나눔과 비움의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조계종 체육전법단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코로나19 극복 카드 등 불교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전법단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 100여 명에게 마가 스님의 저서 그래도 괜찮아와 수한 스님의 코로나19 극복 기원 카드 등을 전했습니다. 전법단은 선수들이 건강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개인 살균기도 지원했습니다.
체육전법단장 퇴 교수님은 앞으로 명상음악과 소리 등 선수들 집중력 향상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 전해주고 비대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전남 구례 지역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농가의 소들을 비롯해 동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수해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천도하는 위령제가 구례 사성암에서 봉행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범람으로 한순간에 물바다가 된 전남 구례.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무생명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자식처럼 기르던 소들 가운데 일부는 간신히 축사 지붕을 딛고 버텨 살아남거나 수십 킬로가 넘는 하류로 떠내려갔다가 간신히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발 531m에 자리한 약사열의 기도도량 사성암에는 소 10여 마리가 폭우를 피해 올라와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소들이 물에 잠겨 수장되거나 살아남은 소들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폐사했습니다. 자연의 대재앙 앞에 처참하게 죽어간 가련한 생명들, 그 슬픈 넋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여물과 사료가 올려졌고 희생동물 제의라고 쓴 위패도 놓였습니다. 8월 9일 날 가장 많은 동물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8월 9일부터 날짜를 세어보니 오늘 9월 26일 날이 딱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말 못하는 축생들이 얼마나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갔을까를 생각하니까 또 약간 마음이 또 울컥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작은 자리나마 위령제를 함께한 참석자들도 폭우로 희생당한 동물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저희가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소들이 무려 700여 마리가 폐사를 하거나 다른 데로 떠내려가거나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수해동물의 안타까운 넋을 달래기 위해 열린 위령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새삼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평소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각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형상화한 만다라 그림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내면의 소리를 표현하고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사 원심회 소속 청각 장애우들의 세상을 향한 몸짓, 전경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88년 11월 창립한 신행단체로 30년 넘게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사 원심회, 청각 장애인과 불자 수어 통역사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수어법회와 교육 등 다양한 포교 사업을 펼치고 부처님의 법음을 장애우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 힘들어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조계사 원심회 소속 청각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만다라 그림을 통해 세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원심회의 청각 장애인 20여 명은 매주 일요일 부처님 말씀을 전해온 일원 스님의 후원과 수어 통역사들의 통역 지원 아래 만다라 지도 선생님과 함께 만다라 교육을 받고 만다라 그림을 직접 그렸습니다. 원심회 청각 장애우들의 만다라 작품들은 서울 도심의 국제포교도량 비로자나 국제선언 1층 갤러리 까루나에서 선보였습니다. 청각 장애우들은 둥근 원 안에 부처님을 그리고 꽃과 나무를 통해
평소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다를 하면서 자기들을 되게 밝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주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만다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같이 서로를 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집단 작업이 되게 가능해지고 서로 박수치고 응원하는 그런 이제. 조계사 원심의 청각 장애우들은 가족과 친구 등 내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소리 없는 세계의 만다라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다라를 매개로 소통과 교감을 나누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특히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립감과 소외감에서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청각장애인 법우님들은 들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에 느꼈던 소외감과 같은 감정과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림을 통해 표현하면서 마음이 치유되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만다라 작품들은 모레인 30일까지 갤러리 까루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총무원장직을 맡은 지 오늘로 2주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은 2년 동안에는 국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기조 속에 한국 불교의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불사들이 하나둘씩 가시적 성과를 맺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